경계 심리가 높아져 있습니다. 코스피는 205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은 간신히 690선을 사수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확인할 저점이 더 남은 걸까요? 이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드코 전문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깜짝스러운 이 등장에 저도 놀랐는데요. 전망과 전략부터 세워주시죠. 네, 정말 오랜만에 MTN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드코 전문가입니다. 자, 최근에 주식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 의한 여파로 인해서 시장의 체력이 조금 많이 약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매수하면 물리는 그런 시장이 연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결국 시장이 2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단기간에 좀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었지만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기성 매수세 이외에는 큰 그림을 그리는 종목들은 많이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시장 상황도 좀 중요한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MTN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최근 들어서 개별 종목군들도 윗꼬리가 좀 많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윗꼬리가 많은 만큼 개인이 많이 물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 사실 이제 지수가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분쟁 또한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앞서서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 다루는 거를 제가 좀 시청을 했었는데, 자, 결국 이제 이번에 G20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좀 만나기로 돼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찌됐건 미국과 중국이 지난 9일과 10일에 열린 고위급 협상에서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이 그 보복관세까지 좀 물리는 그런 상황까지 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G20대 정상회담이 좀 있을지언정 과연 결정적인 어떤 그런 합의가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존재해 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벌써 좀 5월 말이죠. 오늘 이제 5월 27일인데 저도 시간이 참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곧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요즘 이제 휴가 전에 이제 휴가 전에 주식을 팔아라라는 그런 주식 격언이 있는데, 자, 2015년도부터 어떻게 보면 7월 달하고 8월 달만 되면은 시장이 급격하게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도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워낙 지배하다 보니까 돌다리도 들여보고 건너라고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 글로벌 분위기의 어떤 그런 시장 상황이 아닌가라고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이제 우리 시장도 최근 들어서 화폐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여담입니다만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화폐 개혁 관련주들도 또 올라갔던 부분들, 하지만 또 정부에서는 또 그것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을 좀 나타났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아무래도 또 저금리 상태로도 유지되다 보니까 증시 부동자금이 4개월 만에 4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1,000조 원대까지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들. 자, 그 자금이 사실 이제 좀 주식시장으로 좀 연결이 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 여건도 좀 그렇고요. 주식시장도 대외적으로 좀 불확실성에 갇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눈치 싸움에 조금 더 들어간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지수가 좀 빠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하락에도 좀 관심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48,550원대까지 하락했다가 44,000원대까지 이제 다시 좀 올라왔던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4만 원대를 다시 한번 지탱을 할지 아니면 추가 하락을 할지, 제가 앞에서 2015년도부터 7월달, 8월달만 되면 시장이 좀 급격하게 빠진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주식시장이라는 게 학습 효과가 좀 있다 보니까 하락에 대한 학습이 좀 되풀이될지에 대한 어떤 시장 상황의 분위기도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에 좀 더 놓여있는 그런 대외적인 여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스피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도에 좀 주식시장이 좀 안 좋았던 그런 상황들이었죠. 7월 달에 한 4% 정도 급락이 좀 나왔던 부분들, 8월 달에도 사실 11% 정도 좀 급락이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2016년도에도 아랫꼬리가 길게 나왔었죠. 아랫꼬리가 좀 길게 나오면서 7, 8월 달 합쳐서 2% 정도 하락이 좀 나왔던
나왔던 부분들 그리고 2017년도 어떤 일이 있었죠? 반도체 호황 대상승장임에도 불구하고 7월달, 8월달에 합쳐서 요 시기가 되겠죠. 7월달, 8월달에 합쳐서 한 4% 정도 하락이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 그 이후에 이제 반등이 좀 나왔던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었던 그런 부분들이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워낙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장대 음봉이 좀 크게 나오고 지속적으로 시장이 좀 하락에 대한 연속성이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 이번 연도 초에는 사실은 기술적 반등과 더불어서 시장이 좀 안정을 되찾나 싶었지만은 역시나 우리나라보다는 대외적인 악재로 인해서 이번 연도에도 사실상 날씨가 좀 더워질 때 조금 더 주식시장은 차가워질 그런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금요일에 미증시가 좀 반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미증시가 좀 반등이 나왔죠. 미증시가 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증시는 오늘 삼성전자를 기본으로 해서 반등의 여지가 상당히 큰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지난주 금요일에 워낙 저점을 또 다지면서 하락에 대한 연속성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시장이고요. 그리고 불확실성의 연속성을 밟았던 어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런 틀은 조금 반등이 좀 나오게 되더라도 큰 그런 반등보다는 기술적 반등의 어떤 한계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풀베팅하는 시장은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로 인해서 4만 원대를 다시 이탈하지는 않겠지만은 지금부터 조금 더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좀 나와서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조금 더 있어야 체력적으로 강하게 치고 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4만 850원대를 저점을 유지를 한번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이후에 4만 4천 원대를 어느 정도 저항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봤을 적에는 삼성전자 4만 원대 초반권역에 좀 들어오게 된다면은 조정식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의 전체적인 틀은 조금 더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롱런의 관점으로 보셔야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은 안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이 조금 불확실성이 겼다 보니까 개별 종목군들 그리고 테마성 종목군들 상당히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지만은 대세가 크게 흘러가는 모습은 조금 더 제한적인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나. 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이제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종목군들은 당분간 큰 호재가 없는 이상은 조금 더 소위 말해서 좀 이빨 꽉 깨물고 버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이제 다시 지수로 좀 돌아가 보면은 이번에 지수가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 그 전부터 120월 봉선에 대한 지지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자, 2015년도 1800포인트를 갈 때도 그랬고요. 2016년도에도 마찬가지. 자, 그리고 2017년도에도 그랬고, 이번에 2018년도 하반기에도 마찬가지. 이번에도 2019년도에도 120월 봉선이 강하게 좀 지지를 하는 그런 모습들. 그만큼 이제 120월 봉선을 계속적으로 지지를 했지만은 사실 그만큼 이 120월 봉선에 대한 어떤 강력한 어떤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뜻이기도 합니다만은 거꾸로 보면은 또 그만큼 또 많이 지지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체력이 조금 약해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한 시장, 항상 염려가 돼 있는 그런 시장에 불확실성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이번 주 시장에 반등이 나오겠지만은 시장을 조금 믿지 마시고 개별 종목에 대한 재료와 실적을 믿고 홀딩에 나가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자,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120월 봉선이 한 2010포인트 정도, 15포인트 정도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라인대를 이탈하게 되면은 조금 더 한 템포 급락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120월 봉선은 유지를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 대비 버티는 종목들이 또 많은 그런 상황이 되겠죠. 하지만 그러한 종목군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재료가 있는 종목군들만이 요즘 들어서는 버티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로 구성되신 분들이라면은 하반기에도 승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항시 내 종목에 대한 재료부터 뭔지 알고 넘어가야 재료가 있어야 실적도 만들어진다는 점, 실적이 나와야 또 주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5G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추천주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증권사 추천주로 많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기타 여러 증권 방송에도 5G 관련주로 추천주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오이솔루션이라든지 뭐 대덕전자라든지 Y솔이라든지 솔리드 주력급들 그 종목들이 추천주로는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글쎄요, 뭐 시장 상황이 조금은 불안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료가 있는 종목군들로 몰리는 그런 부분들은 이해합니다만은 글쎄요, 이미 뭐 5G 관련주들은 시장에서 거의 바닥권에서 더블간 종목군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나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고가 대비 고가에서 대량 거래가 한번 터지게 되면서 외국인 기관들은 조금 이탈이 됐었던 대량 거래가 터질 때 외국인 기관들이 조금은 이탈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증권사 추천주로 지금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가에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5G 관련주들은 조금은 수익 실현에 조금 더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열을 올려야지 지금 관점에서 신규 접근은 글쎄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금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벌써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14,000원부터 67,000원까지 올라왔어요. 벌써 상반기 동안 거의 300% 가까이 이상 올라온 그런 상황이 되겠고, 뭐 대덕전자라든지 뭐 솔리드 같은 종목군들도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솔리드 같은 경우에도 바닥 대비 더블 이상 올라온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자, 해서 이런 부분들 조금은 유념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오전에 시험 방송의 첫 출연인데 사실 좀 부담도 있고 종목을 좀 안 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오늘 현금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사실 이제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이오 헬스 산업에 대한 전략을 발표를 하셨죠. 사실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2017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좀 발표를 하셨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료기기 분야 규제 혁신 산업 육성 방안을 좀 발표를 하셨는데, 자, 그 이후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의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 악재적인 부분들도 개별 종목이 좀 나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좀 기대 심리가 조금 어느 정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직까지는 영향은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래도 재료가 약이라고, 자, 이번 달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열리는 아스코 아마케에 주목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미약품과 더불어서 유한양행이라든지 HLB 같은 국내 제약회사들에 대한 신약에 대한 데이터가 발표될 그런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그때 이제 위암체류제 임상 3상에 대한 탑라인 데이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HLB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앞에서 이제 제가 솔리드라든지 대덕전자라든지 기타 5G 관련 종목군들, 고가에 있는 종목군들이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자, 뭐 제약바이오 섹터의 종목군들은 워낙 지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신규 관점에서는 지금 바닥권에서는 조금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볼 수 있는 매력은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재료가 있는 종목군들에 한해서요. 자, 그래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리보세라닙 표적 항암 치료제가 되겠죠. 자, 6월달에 핵심 지표가 발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자, 최종 임상 결과가 10월달에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뭐 상반기에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 되겠고, 내년에는 판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재료가 좀 어느 정도 있고 바닥권에서 다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바닥권에 다지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주체가 조금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기관들이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바닥권 7만 원대를 이탈하고 있는데 7만 원대를 다시 끌어올리는 주체가 기관이다라는 점. 4거래, 5거래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 자, 하지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위축되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섹터의 종목군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너무 장기성으로 보지 마시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수익률 극대화 전략으로 나가셔야 지금 시장에서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매수 단가는 지금 7만 원대 초반대 5일선 기준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조금은 상승이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한 11선 정도를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과에서 스트레스를 좀 모아가지는 전략으로 좀 보셔야지 단기적으로 상승이 좀 나온다라고 해서 따라가는 전략은 안 된다. 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목표 주가는 8만 원대 이하 구간 들어오면 8만 원대 이하 구간 한 9% 정도 수익률 목표로 보고 8만 원대 이하 구간으로 들어오면 정리하는 걸로 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자라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렬한 첫 등장만큼 강렬한 종목 주고 가시네요. HLB 주셨고요. 수익성 체크하러 또 나와주세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